이번에는 정치 구구단 순서입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게 원래 정치 구단 대 정치 구단 이렇게 또 해석되기가 쉬운 게 정치 구구단 코너인데 말이죠. 두 분이 뭐 정치 구단은 아니지만 정치 구단을 지향하시는 분들이고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정치 구구단 코너에 모시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하니까 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야기하지 않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동안은 권하는 후보들마다 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문수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김문수 전 의원 스스로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출마를 물어보신 분이 부쩍 늘었다. 국가와 당이 어려운 지금 선당 후사의 각오로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선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전 의원은 의사가 있는데 좀 당에서 뭐 공식적으로 확정하거나 아직 이런 건 아니죠. 아마 본인은 보수 진영을 세우기 위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현실적으로 엄청난 선거 비용, 예를 들면 35억 정도의 법정 선거 비용이 드는 선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작년 대선 때 서울에서 얻었던 표가 20%입니다. 정확히 20.78%인데 만약에 김문수 지사 카드를 가지고 그 정도에 근접하는 득표를 할지가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만약에 10% 내외, 지금 이제 볼수 보수층 같은 경우가 한 10% 내외로 보잖아요. 그 정도의 득표만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겠죠. 예, 김문수 전 의원은 사실 경기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에 김부겸 의원과 대구에서 또 맞붙기도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김문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이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마땅한 후보가 없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말이죠. 뭐 다른 지역들도 그러한데 서울시장 인물난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 단점 보여주는 게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뭐 오세훈 전 시장, 그다음에 이제 국민대 김병준 교수 이런 분들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홍준표 대표보다는 중도적 성향, 뭐 말하자면 강경 보수라기보다는 또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에 참여정부에 몸을 담았었고 이런 좀 중도 성향이 있는 분인데 갑자기 180도 선회해가지고 홍 대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오른쪽에 있는 분으로 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떤 전략적 판단, 일관적 전략적 계산과 판단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정말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문수 전 의원, 전 경기지사, 지금 조금 전에 윤태권 시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김문수 전 지사가 15대 국회를 통해서 정치권에 입문할 때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정말 사람을 이렇게도 영입하는구나. 어떻게 저 좌파, 민중당에 적합한 사람을 그 당시에 신한국당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던 아주 진보적인 인물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과거의 보수 정당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리고 특히 영국 보수당이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정말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공천하는 방식을 보면은 홍준표 대표는 리더를 꿈꾸는 게 아니라 보스를 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견제할 만한 사람들을 애써서 영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지방선거를 그 당시에 신한국당이 지고 나니까 그야말로 96년도에 파격적인 공천을 해서 미래의 지도자를 키웁니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이재호, 홍준표,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우재 뭐 이런 분들입니다. 예. 영국 보수당 같은 경우가 제3의 길이 나온 다음에 무려 13년간 공천에서 집권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등장시킨 게 누구냐면 2005년도에 캐머런을 38살로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5년을 고생해가지고 2010년도에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에 자유한국당이 지더라도 미래의 지도자로 나설 만한 사람들을 지금 내보내서 당에서 역할을 키워주면 지금은 안 되더라도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보수가 재집권할 기반을 마련할 텐데 이런 지도자로서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홍준표 대표.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1996년 15대 총선 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 2000년 16대 총선 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영입했던 정치인들 어떤 사람들인지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아마도 15대 16대 정치권에 입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 아직까지 공식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 정치권에 입문할 때는 대표적인 노동운동과 좌파 인사로 알려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는 홍준표 후보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최근 김문수 전 지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핵무기 배기해라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 우리 대통령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완전히 민중민주주의 헌법, 이상한 헌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수상한 대통령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다 망치는 문재인 대통령 인정할 수 없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태극기 만세! 대한민국 만세! 윤태곤 시장, 김문수 전 지사 저 발언, 또 김문수 전 지사의 정계 입문, 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윤태곤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문수 전 지사가 이제 한나라당으로 입문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되게 괜찮았었죠. 도덕성, 선명한 도덕성, 신한국당, 처음 들을 땐 신한국당. 예. 그리고 이제 여당 생활을 짧게 하고 예. 야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당하면서는 또 이제 투쟁 능력, 이른바 이제 웰빙 정당에서는 보지 못했던 강한 투쟁 능력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어가지고 경기도지사 당선됐고 경기도지사 때도 뭐 그렇게 평가가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이 점점 변했던 게 그 대권 도전에 실패를 하면서 대구로 방향을 선회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결국은 내가 보수의 본산에서 인정을 받지 않고서는 뭐가 될 수가 없구나. 본인은 그렇게 뼈저리게 느낀 것 같은데 그래서 대구로 가가지고 강하게 이제 보수적 칼날을 높여왔는데 김부겸 행안부 장관한테 좀 많이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성향이 강해지고 지금 아까 96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기억이 난 건데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사회주의 헌법 저지 투쟁위원회인가라는 걸 이제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재호, 김무성 이런 분들이 이제 위원장을 위촉해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한 말이 전투력은 가장 뛰어난 분들이다. 바로 저 장면입니다. 지금 윤태곤 시장이 이야기했고 그 사진이 SNS에 또 많이 돌더라고요. 계속 이야기 예. 이어가시죠. 96년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이재호, 김문수 이런 분들이 전투력은 예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그 전투력이 과연 어떤 전투냐. 지금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명실상부하게 MB 지킴이로 돼 있는 것이고 김문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엔 뭐 제가 뭐 가칭하자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지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뭐 이분들이 당 외곽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강경 보수층을 다 잡겠다. 이건 전략적으로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수도 서울 1,000만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선거에 제1야당 간판으로 내걸기에는 너무 협소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네요. 윤태곤 시장이 김문수 전 지사의 정치권 입문 이후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재수하던 시절 어느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1986년 5.3 인천 사태, 이른바 인천 사태라고 불렸던 날이고 그때 텔레비전에 그 인천에서 막 화염병 던지고 돌이 난무하고 이런 장면 막 보여주면서 김문수 전 지사의 얼굴이 탁 나오고 주모자다, 주동자다, 이 사람 수배한다, 잡아야 한다. 막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 대단히 급진적인 사람인 모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정치부 기자가 돼서 현장에서 만났을 때 김문수 전 지사는 어쨌든 보수 정당의 정치인이었단 말이죠.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정태훈 의원 가까이서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단한 그러니까 운동권에서 이론가이자 실제로 노동운동을 지도하는 굉장히 그것도 지하에서 지도하는 전설적인 운동가였다 이런 평가도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카키색 바바리를 딱 입고 나면 옛날에 이제 혁명운동하는 사람처럼 딱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대단한 운동가였죠. 대단한 운동가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정치권에 입문할 때 이분이 민주당 처음에는 독자 정당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민주당을 택한 것이 아니라 신한국당에 이제 택하게 되는 과정이고 근데 생각을 제가 쭉 되짚어 보면 2004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천막당사 시절에 공천을 누가 주도했냐면 그 당시에는 박근혜라는 얼굴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공천 혁신을 김문수 지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때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비례대표는 YS 때 청와대 수석했던 박세일 네, 이제 교수가 돌아가셨죠. 주도하셔가지고 예.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총막당사에서 엄청나게 반전을 이룹니다. 폭삭 망할 것 같다가 그런데 이제 그 경기지사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지금 이제 윤석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기반을 택해서만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의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따뜻한 시장 경제, 뭐 보수 혁신, 그리고 실제로 한나라당 정책들이 많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영향받은 것은 사실은 영국 보수당의 정강 정책이 변해나가는 과정들을 검토를 하면서 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경제민주화도 얘기하고 소수자 보호 문제도 얘기하는데 이때부터 이분들은 김문수 지사가 반대로 갑니다. 예를 들면 식민지 시대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남북 문제 그리고 그 보수 정당이 서야 될 이념적 위치에 대해서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본인 스스로가 바꾸면서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정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충남지사 후보도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확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 이름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인재 전 의원, 이른바 피닉스 정치권의 불사조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인재 전 의원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충남지사 후보로 내정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이인재 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인재 고문께서는 7선 의원을 하시고 경기지사, 노동부 장관, 대선도 2번이나 출마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JP 이래의 충청도가 낳은 가장 큰 인물이고 저에 대한 출마 요청을 많은 당원들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께서 간곡하게 요청도 하시고 또 제가 우리 당의 재건을 위해서 한 장의 벽돌이라도 꼭 돼야 되겠다.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추대를 한 거고 이인재 전 의원은 수락을 한 거고 그런 상태네요. 이인재 전 의원 현장에서 취재했었죠? 예, 뭐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분 아닙니까? 7선이라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는데 아마 6선 아닐까 싶기도 하고 7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예. 뭐 6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13대 국회에 들어오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88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30년 되셨네요. 정치한 지. 뭐 그야말로 화려한 경력이고 저도 이제 이인재 전 의원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지금 상당히 기화돼 있지만 저분이 이제 노동부 장관 최연소로 하고 또 경기도지사 처음 됐을 때는 정말로 이제 40대 기수로 센세이셔널 했고 노동부 장관 때도 그때 이제 신한국당 정부였습니다만은 뭐 복수노조를 비롯해가지고 되게 전향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이끌어낸 분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김문수, 이인재 이렇게 가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이번 지방선거 컨셉이 무엇인지 어떻게 갈지를 사람으로서 명확히 보여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인재 전 의원 6선이 맞습니다. 7선에 도전했다가 김정민 민주당 의원에게 낙선을 한 거죠. 이인재 전 의원 정말 불사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왜냐 그러면은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2002년에 당시 노무현 후보에게 경선 도중에 뒤지니까 경선을 포기하고 뭐 그러면서 사실상 정치 인생이 끝났다. 또 그다음에 어떤
지구당 측근의 비리 혐의 때문에 지구당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선돼서 돌아오면서 불사조라는 별명이 붙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서로 당선되신다 치더라도 이분이 보수의 이도로 쓸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김태호 지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충남에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4선에 정진석 의원 있죠. 그리고 3선에 지금 사무총장하는 홍문표 의원 있죠. 그 재선에 김태흠 의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나가서 만약에 낙선을 하더라도 내가 최고위원으로 모시겠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 출마해라. 라고 간곡히 얘기한다든지.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가 5선이거든요. 그리고 김재경 의원 4선. 그리고 이제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 재선. 이런 분들한테 당을 위해서 좀 헌신해달라. 의원직을 뛰더라도. 그러면 당에서 역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올드보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저것이 바람직한 선택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올드보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꺼내 주셨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인재 전 의원을 사실상 충남지사 후보로 내정한 데는 속사정이 있을 것 같고 정진석 의원이 오늘 또 추대식에 같이 왔대요. 그러면서 또 이인재 전 의원을 띄워주는 발언도 하고 아마도 본인이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에서는 가능한 한 출마를 좀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일당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걱정도 있고 당내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는데 근데 자유한국당이 안 나가는 거는 말씀대로 두 가지 홍준표 대표가 뭔가 경쟁자를 자꾸 안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거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당의 인기도 별로 좋지가 않고 아니 홍 대표도 저런 식이니까 괜히 나갔다가 총알만 맞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들한테 뛰쳐나갈 수 있는 명분과 도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여러분 지더라도 지방선거 끝나면 나는 사퇴한다고 했으니까 혁신을 가지고 이번 출마자들이 다시 이제 당에 대해서 헌신한 걸 그 미천을 가지고 당권 경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전 민주당하고 상황이 다를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말이죠. 지금 올드보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서울시장의 자유한국당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리고 충남지사의 이인재 전 의원, 경남지사의 김태호 전 의원, 전 경남지사. 사실상 내정이 된 것 같은데 김태호 전 의원도 지금 수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가요? 사실상 수락을 한 건가요? 안 한단 말이 없고 깊이 고민하고 곧 결정하고 이러면 거의 정치권 문법으로는 뭐 수락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는 표현 아까 하셨는데 홍준표 대표가 옆에서 정진석 의원도 저도 4선밖에 안 되는데 저도 올드보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가 그럼 다 우리는 올드보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올드보이의 귀환, 자유한국당의 선택 어떻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조차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그렇고 다음 선거를 내다봤을 때도 전혀 의미가 없는 전략이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사람 찾다 못 찾아가지고 계속 떠밀려가지고 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지방선거를 어떤 관점에서 준비하고 다음을 위해서 디딤돌을 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많이 이제 뒤치다거리하고 이제 말 실수한 거 자기가 대신 사과하고 그래서 뭐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 이런 거 내가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이틀 3일 사이에 홍준표 대표의 메시지 3가지를 보면은 나 막말 한 적 없다. 막말 프레임으로 가두는 것이다. 나는 막말이 아니라 서민의 언어로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한번 해보자.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누가 자기 지지층들을 많이 끄집어 내려오느냐 싸움이다. 선거에 중도란 없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무슨 올드보이는 올드보이냐. 그러니까 마이웨이를 걷겠다.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만 뭔가 두 사람 사이에서 봉합 내지는 힘겹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끌고 가려고 했던 그림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요. 예. 홍준표 대표의 두 번째 논리,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투표장에 이끌고 나오는 거지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지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원래 정치권에서는 집토끼 산토끼 이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집토끼는 원래 우리 지지자,
산토끼는 우리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 산토끼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정면으로 그 논리를 뒤집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처지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집권하겠다, 산토끼를 고민하지 않는 한, 그리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고민하지 않는 한 집권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보통 대한민국의 이제 이념적 지형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보면 뭐 한 양쪽에 한 30% 정도가 있고, 그 중간지대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시기에 맞게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자기 지지자로 끌어올 것인가, 이것이 집권의 첩경인데, 지금은 자기들이 솔직하게 자기 지지자들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실망한 사람들을 되돌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자인하면서 사실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태는 그것조차를 포기하는 이런 양상이 아닌가 싶고요. 정태근 의원님도 좀 홍준표 대표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에도 몸담고 계셨으니까 그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태근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몰려서 한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황교안 카드가 더 낫다라고 하는 당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가령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선택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걸까요? 저는 이 홍준표 대표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예.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대한민국 정치 지형상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야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정치 전반의 발전도 어렵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 편향을 제어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성장을 하는 게 맞는데 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제가 심하게, 요즘 제가 만나는 이제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폭삭 망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미래를 위해서 낫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다시 집권의 과정으로 가는 길이 뭔가라는 것을 지도자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대표다. 그 대표의 지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저런 과정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인재 전 의원을 충남지사 후보로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상 내정을 했고, 경남지사 후보로 김태호 전 의원 국무총리 지명자까지 했었죠. 결과적으로 도중에 스스로 또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김경수 의원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곧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은 전락이 됐건 아니면 경선을 하건 간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거기에서 이제 김태호 전 의원이 나온 것도 결국은 민주당에서 김경수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이제 두 명하고는 약간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연배도 그렇고요. 경남에서 그래도 뭐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 아니었나. 최근까지는 또 이제 홍준표 대표가 김태호 전 의원도 전 지사죠. 전 지사도 썩 마땅치는 않아 한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용 가능한 인력 중에서는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의원께서는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후보로 나선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출마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김경수 의원 말고는 선택할 카드가 없었을까요? 어떻든 이번에 이제 이 PK 부산 경남 벨트를 완전히 민주당에서 뺏어 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무너졌던 이 영남에 있어서의 민주당 지지 기반을 살려내겠다. 이런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의원 한 사람이 물러나도 그것에 있어서의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예. 과거에는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계열 정당들이 이제 TK에 대해서 여기만은 뺏길 수 없다라는 게 있었다면, 이제 민주당은 호남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호남 상황이 아주 다르잖아요. 사실상 뭐 경선이 당선인 상황이고,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생각할 때 가장 전략적인 곳은 부울경이겠죠. 오히려 수도권보다 부산, 울산, 경남.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본거지,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지금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위기의식, 자유한국당의 위기의식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홍준표 대표는 거점을 지키는 것보다요. 아마 바른미래당도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후보가 경쟁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치러지는 뭐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한 정당 투표율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정당 투표율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뒤졌다라고 하면 사실상 3당의 지위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부산, 경남, 울산의 선거가 만만치 않아요. 다만 지금 이제 울산 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래도 정당 투표율로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을 앞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뾰족한 답을 못 내고 있는 거죠.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김경수 의원 이번에 처음 맞붙는 게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네. 김영을 보궐선거에서 두 사람이 직접 맞붙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말 여러분께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군수를 했고 또 도지사의 두 분의 경험이 있고 또 국회에 짧지만 경험이 있습니다. 일머리를 알아야 제대로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비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은 20년 이상 한 정당에서 그 지역을 지배해온 그런 지역입니다. 20년 이상 쌓인 적폐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 총선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비서관이 이번에 김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경남지사 선거 만약에 두 사람의 격돌이 현실화한다면 리턴 매치가 될 것 같고요. 부산에서는 서병수현 부산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민주당에서는 뭐 오거돈 전 장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도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이 질문만 간단하게 드리고 답변 간단히 드리고 정리할게요. 자유한국당 현재 6곳이죠. 광역단체장. 홍준표 대표의 마지노선이 6석 고수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전망. 저는 6석 지키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가 6석을 못 지켰다고 해서 물러나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윤태곤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예. 예. 6석 지키기 쉽지 않고 그런 결과가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붙이자면 5곳 내지 4군데 나오면 되게 애매할 거예요. 6곳 이기면은 뭐 홍준표 대표로는 정말 잘한 것이고 한 절반 이하로 가면은 명분이 없을 것인데 애매하게 약간 못 미치는 경우에는 어쩔 것인가 재밌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전망은 정태근 전 의원과 윤태곤 실장의 개인적인 전망일 뿐입니다. 선거 결과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이제 지방선거 72일 정도 남았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